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형제 자매가 나만 이용하려 들 때 참다 보면 화가 쌓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은 남처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회사나 친구 사이라면 인연을 정리하면 되지만 가족은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관계라면 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려 하고 배우자는 상대를 위해 희생하려 하며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감사해 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죠. 결혼 생활에서도 한쪽이 너무 헌신하면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늘 내가 먼저 희생하면 결국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어 라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춰라.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며 형제 자매가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라 믿는다면 결국 상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도 나를 챙겨야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기대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 커집니다.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다가 이해받지 못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기대치를 낮추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애태우지 말고 배우자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더 만족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녀는 답답해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 회사에서는 어때?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챙기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서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거리, 형제자매와의 거리. 모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싸우지 말고 대화하라. 가족끼리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싸우면 관계가 금방 틀어집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넌 왜 맨날 이러니?
라고 화를 내면 반발심만 생깁니다. 대신 엄마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대화가 됩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도 당신은 왜 맨날 이래? 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담아 비난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느낌을 조용히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 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가족에게 화가 날 때 감정을 바로 터뜨리면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면 가족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 라고 반응하면 싸움이 커집니다. 대신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 좀 차분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해결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나만 희생하는 관계는 만들지 마라.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나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서 형제들 사이에 불공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부모를 돌보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참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불만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거나 불만이 쌓이기 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쪽만 집안일을 하고 한쪽만 양보하는 관계가 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7. 가족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한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무뚝뚝한 성격이라면 좀 다정하게 말해라고 해도 갑자기 애정 표현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족을 바꾸려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 아내이 좀 더 센스 있었으면 좋겠어. 자식이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족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간섭이 심하다면 우리 부모님은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표현이 부족하다면 저 사람은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8.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라. 우리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딸아들 잘 컸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잘 지낸다는 말을 듣고 싶고, 자식에게도 고마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는데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당연하게 여기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내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 과거를 놓아줘라. 가족 간의 갈등은 보통 과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차별했다거나 형제 자매가 어릴 때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거나 배우자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하는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현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만 더 챙겼다고 생각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몇 년 전에 했던 잘못을 잊지 못하고 계속 언급하면 관계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기는 어렵지만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더 해롭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자라고 다짐하고 현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10.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는 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4060대가 되면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생활을 하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부모님도 연로해지면서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11.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해라고 강요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 결국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달라도 배우자가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2. 유머를 잃지 마라. 가족 관계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가끔은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 알겠어요. 제가 노벨상 받을 때 꼭 엄마 덕분이라고 할게요. 라고 유머로 받아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뭔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도 당신이 이렇게 솔직해서 내가 반했나봐 라고 농담하면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삶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가볍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12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늘 좋은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기대를 조절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라도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었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가족과의 관계도 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또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